부드러운 파스텔 톤, 은은하게 번지는 연습실의 빛, 그리고 우아하게 뻗은 발레리나의 동작. 보기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고 어딘가 그리운 느낌을 주는 에드가 드가의 발레 그림들은 150년 넘게 아름다움의 상징처럼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연습실 구석,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검은 양복의 남성들. 이 남성들은 왜 어린 소녀의 연습실과 무대 뒤편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드가의 발레 그림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가의 발레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작품 발레 수업입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이 그림을 보면 넓은 연습실 안에 소녀들이 흩어져 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질 페로라는 당대 최고의 발레 마스터입니다. 겉으로 보면 명장의 수업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수업이라는 작품 제목과 달리 정작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아이는 한 명뿐인 듯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잡담을 하거나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리고 심지어는 피아노 위에 걸터앉아 등을 긁고 있는 아이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건 질서 잡힌 수업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며 지쳐있는 대기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그린 또 다른 작품, 무용 수업을 살펴보면 이 어색함의 이유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된 이 그림 또한 질 페로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고 아이들이 에둘러 있는 구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선생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용수들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단순히 딸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1876년 전시회에 출품되었을 때 제목은 춤 시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한 오디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머니들은 이토록 긴장한 표정으로 딸들의 시험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가자는 정말 단순히 춤 실력만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파리 오페라 극장의 기괴한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보네라 불리는 정기구독자 제도인데요. 이들은 극장에 막대한 돈을 내는 VIP 후원자들이었고 그 대가로 아주 특별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바로 공연 전 백스테이지와 무용수들의 연습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무용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발레리나 지망생들을 뿌띠라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작은 쥐들이죠. 연습실에서 포인트 슈즈로 내는 다닥다닥한 소리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집 출신의 어린 소녀들이었고 극도로 낮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유한 후원자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매우 경멸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지쳐서 쉬고 있는 그림 속의 아이들의 화폭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검은 시선들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배경을 알고 앞의 그림들을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보일 것입니다. 무용 수업의 그림 중앙에서 시험을 보는 듯한 소녀를 자세히 보면 소녀는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소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긴장,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하죠. 주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도 보입니다. 발레 수업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집중하기보다 마치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듯한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모습 또한 단순히 뒷바라지가 아닙니다. 딸들을 최대한 예쁘게, 눈에 띄게 만들어서 유력한 후원자들의 눈에 들게 애쓰는 중이죠. 춤 실력을 뽐내는 오디션장이 아니라 사실상 선택의 시장에 가까웠습니다. 드가는 이걸 그린 것입니다. 드가는 무대 위 발레 리허설이라는 작품에서 이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앞의 연습실 장면들과는 달리 오페라 극장의 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그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본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고 그림의 오른쪽 끝에는 거만하게 앉아있는 남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관계자도 연출가도 아닙니다. 아보네, 즉 돈을 낸 후원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포식자처럼 무대 위 소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마치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듯 자신의 돈으로 살 사냥감을 물색하는 시선으로 소녀들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1881년 드가는 파리 살롱에 조각 하나를 출품합니다. 14세의 어린 무용수,
드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조각 작품이죠. 실제 모델은 마리판 괴템이라는 벨기에 출신의 발레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천박하다, 유인원 같다. 왜 이렇게 추하게 만들었냐? 실제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드가가 그녀의 날 것 그대로를 조각했기 때문이죠. 가난하고 피곤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버텨내야 하는 10대 소녀의 현실 모습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발레리나를 무대 위 요정으로만 소비하고 싶었는데 드가가 낭만 속 요정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불편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드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기록자일까요? 아보네 시스템을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했던 소비자일까요? 이게 또 묘한 지점입니다. 그는 날카롭고 냉철한 관찰자였지만 평생 발레리나 관련 작품을 1,500점 넘게 남겼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면서 평생 예술로 기록한다는 게 고발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소비였던 건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됐건 드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해볼 문제 하나를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스크린 속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명인의 삶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 위에 세워진 거짓된 아름다움은 아닐까 하는 질문 말이죠.